우리나라는 양식도 하잖아요. 물고기. 근데 북한은 아직 안 돼요. 그것도. 왜냐면은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물고기 줄 밥이 어디 있어. 키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오지 누나가 여러분을 뵈러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가벼운 이야기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음식 이야기. 사람이 사는데 3대 욕구가 있다잖아요. 식욕, 수면욕, 성욕. 식욕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까 합니다. 북한은 식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식주라고 아실 건데요. 그만큼 먹을 식자가 제일 앞에 나올 정도로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식욕 어느 정도냐? 김일성이 북한 주민한테 거짓말을 한 게 있죠. 3대가 내려오면서 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밥에 돼지고기국을 모든 주민에게 먹어주겠다. 그거를 지금 3대째 내려오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치적인 면에서 봐도 어쨌든 사람이 먹는 것을 우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음식 하면은 여러분 뭐 떠오르시나요? 평양냉면, 함흥냉면, 또 뭐 있을까요? 두부밥. 그렇죠. 예. 두부밥, 인조고기밥 이런 거는 현 시대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두부밥이나 인조고기밥의 유래는 고난의 인군 때 나왔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기에 두부밥과 인조고기밥의 기본은 뭔 것 같습니다. 기본 쌀이에요. 쌀을 먹기 위해서 그걸 만든 겁니다. 북한에서는 사실 쌀밥을 1년에 한 번 먹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왔어요. 뭐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루 삼시를 꼬박꼬박 쌀밥 먹는 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던 것 같고, 중국 음식에 대해서는 요즘 그 뜨는 유튜버가 하나 있어요. 대륙남이라고. 저도 그거 보고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방법으로 뭐 계란도 만들어내고 고기도 만들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막 음식에 대해서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돼지나 닭을 다 축사해서 길러가지고 그거를 잡아먹거나 뭐 이런 거 봤었거든요. 화학 물질로 막 만드는 거 어디서 그렇게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좀 공포스럽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국 거 모두 다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도한 뭔가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지만 중국에서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이 많은 것만도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길에서 사는 동안에는 저희 그 애들 아빠 어머니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채소도 직접 해서 먹고, 그리고 산나물 같은 거는 산에 가서 뜯어다 먹고, 반찬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반찬콩을 많이 먹거든요. 중국 사람들 고기에도 볶아 먹고 뭐 감자에도 볶아 먹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다 농사 지은 걸 이렇게 따다가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 사오지 만들어서 온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고,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건너오는 음식을 가공해서 파는 게 되게 많아요. 짝태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먹는 그 술안주 이렇게 막 뜯어서 먹는 그런 건 다 북한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게맛살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 게에서 살 빼서 말린 거는 다 북한에서 나오죠. 조개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북한산이 많아서 북한은 그런 화학 성분으로 만들 수 있는 여력조차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송이? 부서 중엔 제일 최고가 송이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송이가 나는 절에는 다 채취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한테 보내요. 진짜 웃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보내게 되면은 그거를 또 외국으로 이렇게 선물도 보내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서 나오는 식재료들은 거의 자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배나 이런 것도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양식도 하잖아요. 물고기. 근데 북한은 아직 안 돼요. 그것도. 왜냐면은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물고기 줄 밥이 어디 있어. 키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친자연적인 음식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북한 거다. 노동력이 싸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은 국정원에서 먹었거든요. 그 김치국에다 콩나물을 넣잖아요. 사실은 그거 북한에서는 잘 없었었거든요.
북한은 콩나물 국으로 안 먹고요. 거의 무침으로 먹어요. 이렇게 볶지도 않고 물에다가 데친 다음에 그냥 양념을 넣어가지고 무침 있잖아요. 생야채 무침처럼 그렇게 콩나물을 해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먹고, 콩나물은 사실 모든 경조사 하는 데 있잖아요. 뭐 생일, 잔치, 돌잔치 여기에 콩나물이 빠지는 게 없어요. 왜냐면 콩나물은 키우기가 가장 쉽잖아요. 콩만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얼렸다 먹고 여름에는 자란 거 바로 뽑아서 먹고, 그러니까 냉장 시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콩나물, 두부, 김치 그거는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이죠. 거기에다가 많이 먹는 게 뭐 절임 이런 것들은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양파, 대파, 뭐 쪽파, 마늘 이런 것들도 다 심어서 먹기 때문에 거의 자연산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공급도 안 되고. 그리고 제철에만 먹죠. 단 철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소금을 진짜 듬뿍 넣고 절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든 고추든 뭐 파든 뭐 양배추든 다 그렇게 절임을 한 다음에, 그럼 너무 짜잖아요. 그래야지 변하지 않으니까. 꺼낸 다음에 물에다가 한 며칠을 그또 소금기를 빼내요. 우린다고 해서 우린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다 뭐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가지고 먹는데, 그것도 겨울에 먹으면 맛있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말리는 방법. 또 뭐 고추, 오이, 호박 뭐 다 말려요. 말려가지고 또 이렇게 해 먹고 그랬었어요. 베트남 음식이 좀 괜찮았어요. 예, 동남아에서는 쌀국수를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동남아가 다 쌀국수를 먹어요. 베트남만 먹는 게 아니고 태국도 먹고, 그 다음에 저쪽 필리핀도 국수 많이 먹고, 근데 쌀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쌀국수를 먹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뭔가 베트남 쌀국수가 제일 많이 인지가 돼서 동남아에서는 베트남 쌀국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다 이런 면 위주로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근데 동남아 음식에 대체적으로 짜요. 짠 이유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덥잖아요. 더운 지역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근데 땀을 많이 흘리면 염분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분 섭취를 위해서 짜게 먹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일 그래도 음식이 맛있다는 데가 베트남이에요. 동남아에서는. 그리고 라오스는 모든 지역 중에 제일 맛이 없어요. 라오스가. 그러니까 라오스를 거쳐오면서 느꼈는데, 라오스는 다 이렇게 볶음밥 요리를 해 먹거든요. 근데 그 볶음 요리도 되게 간소하고, 고기는 무조건 기름에 다 튀겨서 먹어요. 왜 튀겨서 먹냐면은 거기가 이게 냉장 시설이 없는 좀 더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튀김으로 두면은 고기를 며칠씩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릴 때도 튀긴 다음에 말려. 그러니까 그거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명태나 오징어를 튀기는 거야. 튀긴 다음에 말려. 그거 무슨 맛이겠어? 너무 질기고 맛도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라오스가 맛이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필리핀은 좀 매운 음식을 많이 하는 위주로 했었고, 꼬치 형식으로 많이 먹어요. 닭꼬치 뭐 이런 식으로 꽂아서 먹는데, 저는 어쨌든 베트남 음식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음식도 괜찮아요. 제가 인도네시아는 신혼여행을 발리 앞에 롬복이라는 섬을 갔거든요. 롬복이라고 말하면 다 물어봐, 어디냐고. 근데 그 롬복이라는 섬이 정말 자연을 가지고 있어요. 발리는 관광객들한테 유명한 섬이고, 롬복은 지역, 인도네시아 토박이 분들이 여행을 오는 곳이래요. 외국인이 많은 거기를 피해서. 그래서 거기는 좀 자연 개발도 덜 됐고, 전등도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 그 웬만한 집은 전등불도 없었어요. 이렇게 호롱불 있잖아요. 그런 거 켜고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호텔에서 나시고랭이 인도네시아 음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밥에다 이렇게 특유의 소스를 넣어서 비벼주는 건데, 나시고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밥을 넣은 게 나시고랭이고, 또 면을 넣은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던데 그게 꽤 맛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그다음에 벨기에 여기 음식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제일 맛있는 건 프랑스. 저 진짜 참치 스테이크를 프랑스에서 처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참치를 스테이크로 만드는 거예요. 스테이크처럼 구워요. 겉은 익었는데 안은 참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자르면 소고기 그 레어 정도의 아주 그 피가 줄줄 흐르는 그렇게 참치를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소스를 뭘로 만들었냐면 호박, 가지 이런 거를 끓여가지고 그 소스를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것만 생각했는데 막 건더기가 있는 소스가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참치 스테이크였는데 내 인생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간이 짜지도 않고. 그래서 프랑스 가면은 음식 많이 먹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벨기에는 사실 독일 맥주나 영국 맥주를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맥주다 하면 기네스나 아니면 독일의 뭐 파울라나 이런 거를 한국은 많이 생각하는데 벨기에가 사실 맥주는 맛있어요. 벨기에 맥주 중에 코로나라는 게 있는데 이름이 코로나예요. 아니 무슨 이름이 코로나일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관처럼 생긴 바이러스래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붙었거든요. 여왕관이라는 뜻이어서 그 맥주 이름이 코로나예요. 근데 그 코로나 맥주 마셔보면은 되게 맛있어요. 벨기에 맥주가 좀 유명한 것 같고. 근데 벨기에 길거리 음식은 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독일은 그냥 맛이 없어. 그냥 맛이 없는데 왜 맛이 없냐면 다 짜. 근데 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소세지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소세지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짜게 할 수밖에 없대요.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나라 소세지는 왜 안 짤까? 설탕을 많이 넣는 거예요. 아니면 방부제를 넣어서 짜지 않은 대신에 오래 보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짠 소세지가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난 그래도 짠 건 싫은 것 같아. 거기에다 그냥 감자 으깨서 먹고 양배추 절인 거 먹고 슈바이 학센 돼지 다리 이렇게 구운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딱딱해서 맛이 없고 뭐 잘못한 데를 갔는지 그래서 맛이 없고 영국 음식은 독일 음식은 맛이 없는데 영국 음식은 정말 맛이 없어요. 정말이 들어갈 정도로 맛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계적인 셰프 제일 1등 셰프가 영국 사람인 거 알죠? 고든 램지. 웃기죠? 그 학교 음식도요. 아이들 건강한 거 주는 건 좋겠어. 근데 이렇게 물에다 채소를 데쳐요.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건져서 그냥 줘. 그러니까 무슨 거기 설탕도 넣고 뭐 소금도 넣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고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여러 겹을 겹쳐요. 막 겹친 다음에 그 오븐에다 넣고 오래 있어요. 그럼 안에까지 이렇게 싹 익을 때까지. 그러면 안에 다 익으면 겉은 어떻겠어요? 막 바삭바삭하니 질기거든요. 그냥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그 소세지처럼 해가지고 먹거나 아니면은 훈제식으로 고기를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영국 음식은 정말 맛이 없고 독일 음식은 그냥 맛이 없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나 벨기에는 그냥 쏘쏘한 정도? 여기는 맥주가 맛있고 네덜란드 하이네켄이 네덜란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맥주가 맛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는 정말 맛있고 냉면? 냉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잖아요. 평양냉면으로 함흥냉면 뭐 다 인기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북한 냉면은 백지영 씨가 냉면 먹고 리뷰 형식의 유튜브 찍은 거 한번 봤었어요. 근데 너무 슴슴하고 맛이 없었다. 어른들 입에는 맛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북한 음식 대부분이 슴슴하죠. 왜냐면 원재료의 그대로의 맛을 즐겨 먹기 때문에. 근데 냉면 자체가 어린 친구들한테는 원래 맛이 없는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원재료의 맛을 살린 그게 바로 먹힐 수 있죠. 한국에 와서도. 근데 그 음식 빼고 나머지는 한국에 와서 안 먹힐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입맛이 달거나 아니면 뭐 시큼, 새콤 뭐 이런 거 다 먹잖아요. 근데 북한은 돼지국밥처럼 하는 게 있어요. 부산 돼지국밥처럼 돼지고기를 이렇게 물에 넣고 계속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거 썰어 놓고 그 물까지 다 해서 밥 말아 먹거든요. 그거 북한에서 다 고기 그렇게 먹었거든요. 구워 먹을 고기가 없으니까 그냥 최대한 물을 많이 넣고 한 번에 이렇게 다 끓여서 모든 사람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그 국밥의 유래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산에 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순댓국은 좀 고기 따로 국물 따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냥 고기를 넣고 계속 물을 끓이는 거야. 그리고 그 물까지 다 먹는 거지. 건져서 먹는 게 아니고 고기만 건져 먹잖아요. 우린 수육하면은. 근데 그 물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물 드셔보셨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평양냉면이나 함흥냉면의 육수의 베이스는 돼지고기 국물이에요. 돼지고기 국물을 끓인 다음에 그 갈비나 그런 냄새 안 나는 쪽을 끓이거든요. 그 다음에 살짝 얼리면서 그 기름을 떠내요. 그리고 맑은 물을 가지고 닭 육수하고 돼지 육수를 비율로 섞어요. 그게 그 맛이에요. 냉면의 그 담백한 국물 맛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은 좀 쫀득한 질감을 좋아해요. 질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수도 막 이렇게 끊으면서 먹으면은 오래 산다고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완전 질긴 질감을 만드는 국수가 뭐냐면은 감자 전분으로 만드는 녹말국수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면 그거 먹어볼 수 있어요.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나는 북한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먹으니까 무슨 고무줄 씹는 느낌인 거예요. 맛이 없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 오면 안 먹힐 것 같고 오직 평양냉면. 평양냉면은 그 메밀하고 그 비율을 섞어서 면을 뽑잖아요. 그래서 질기지도 않고 좀 고소한 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이미 평양냉면, 함흥냉면 너무 유명하니 그게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당을 하면 하고 다음에 좀 유명한 게 당고기국이에요. 개고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거 안 될 건데 한국 술떡이랑 북한 술떡이 있는데 북한은 일단 설탕이 없어서 못 넣는 것도 있고 떡이면은 떡의 본연의 맛을 그냥 먹는 거예요. 쫀득한 그 맛. 그래서 그냥 소금 정도만 넣기 때문에 아무 설탕이나 이런 거 안 넣고 웰빙에 속하죠. 얘는 설탕도 없고 소금도 적게 들어가고 기름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 재료가 없는 데서부터 유래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막 튀김은 정말 부자들만 먹을 수 있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튀김하고 그 기름을 버리더라고요. 거기에 완전 두 번 놀랐지. 이 귀한 기름을 우리는 그 여러 번 튀어서 새까만 기름도 다 먹거든요. 그 원래 기름은 그렇게 새까맣게 태워야 맛있다고 인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생기름은 기름의 특유한 그 비린내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타게 되면은 그 탄내 때문에 기름 냄새가 안 나요. 그게 정말 건강에 나쁘다잖아요. 무슨 벤졸펜 이런 게 나온다고 뭐 발암물질. 네, 그랬는데 북한은 그런 거 모르니까 두부밥 하는 거 그 튀우거든요. 겉에 그거를 막 기름이 새까만데도 계속 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 맛있다고 그래 먹었으니 그냥 암을 막 먹은 거죠. 그래서 탈북민 분들이 여기 와서 식당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의 입맛으로 간을 보거나 맛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 오자마자 하면 망할 거야. 아마 그 입맛으로 만들어내니까. 대신에 한 4, 5년? 이렇게 되면은 좀 입맛이 변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중국을 거쳐서 오잖아요. 그래서 중국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추천할 때는 와서 북한 음식 하려고 하지 말고 중국 식당을 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중국은 대부분이 볶음 요리잖아요. 그래서 뭐 만두 같은 거 빚어서 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하면은 좋겠다.